자, 컬처클럽 청년 우동준, 신바 신보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바님부터 어떤 이야기, 어떤 작품 준비하셨습니까? 네, 요즘 정치권을 한창 달구는 이슈죠. 명태균 씨가 한창 정치권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네. 한 사람이 정치권의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한다. 말도 안 되지만 말이 되는 참 웃긴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만드는 이른바 킹메이커에 관한 다큐멘터리 준비했습니다. 킹메이커 로저 스톤입니다. 로저 스톤 언젠가 이 신문 기사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출마를 도와 당선하게 만든 장본인이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킹으로 만들어준 킹메이커로 유명한데요. 네. 사실 이제 그렇게 되기도 전에 그는 일찍이 정치권에 입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옛날인데 닉슨 대통령 때니까 한 1969년도인데 하여튼 이제 이 로저 스톤이라는 사람은 사실 깨끗한 사람으로는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는데 네. 또 그렇게 따지면 이가 정치인이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정치인들 특히 이제 좀 질이 나쁜 정치인들의 든든한 뒷배 노릇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사기꾼이냐 아니면 전략가냐라는 극과 극으로 나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요. 그를 좀 곱게 보지 않는 하지만 그의 행동들을 쭉 분석하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고요. 또 이제 미국이니까 가능한 뭔가 로비가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고 권력과 부가 결합한 그런 모습은 좀 보일 수 있지만 또 그가 하는 행동을 좀 살펴보면 네. 남의 나라 이야기다라고 치부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한다. 아슬아슬합니다. 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로 보이는데 로저 스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네, 일단 다큐멘터리는요. 그의 현재 모습과 이전의 모습 그리고 그의 행적을 좀 연관되게 나열하면서 시간대별로 만나볼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로저 스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스톤 법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스톤 법칙. 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정치 활동을 하면서 배웠던 것을 법칙으로 정리한 게 스톤 법칙인데요. 일단 그가 이야기하는 스톤 법칙의 가장 큰 목표는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쓰든 이기면 된다. 그리고 이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 따라올 것이다 라는 승리 만능주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스톤 법칙은 완전한 무명보다 악명 높은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스톤은 처음 자신이 정치라는 것, 그 감각을 익힐 때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네.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이제 대통령 후보 둘을 놓고서 누가 이길지에 관한 모의 선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로저 스톤이 거짓 소문으로 이제 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수업이 주 5일제에서 주 6일제 수업으로 바뀐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렸는데요. 이 당시 결과가 당연히 주 5일제를 하겠다는 후보한테로 이제 표가 몰렸겠죠. 당연하지. 네, 학교 아이들한테는. 그쵸. 다니기 싫은 건 다 마찬가지니까요. 어. 그래서 그때 이제 로저 스톤이 느꼈다는 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기게 하는 관심을 받고 이게 하면 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글쎄요. 이게 정치라는 게 이상만을 좇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하기 힘든 방식인데 문제는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중 영합주의라고 할까요? 미디어나 대중의 속성을 꿰뚫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대중을 좀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다른 정치인들의 선거도 이렇게 미디어와 대중을 활용해서 승리로 이끄는 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미디어에 나오는 정보가 진실이 아니라도 그리고 그가 이 선거 전략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좀 홍보하는 것에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었을 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 로저 스톤도 연루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로저 스톤은 이 워터게이트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는 자신이 워터게이트에 연루된 사람이었다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더욱더 크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마치 자신이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것인 것처럼 그때 돈 받았던 사람 중에 뭐 하나였지만 내가 마치 엄청 큰 돈을 받았고 큰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위상을 드높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요. 뭔가 이제 권모술수에도 능하다 보니 부르지 않아도 이곳저곳 정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고 또 아무도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예를 들면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거나 할 텐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함으로써 그는 결국 해냅니다. 정치판에서. 그래서 뭐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자기는 무엇이든 한다라는 그런 지조로 행동하는 그 모습이 네. 다큐멘터리에서 계속 나옵니다. 어, 네.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특출난 능력자이긴 한데 과연 이런 능력이 사회의 진보에 보탬이 되느냐? 솔직히 의문이거든요. 네, 이제 또 그가 이야기한 스톤 법칙 중에는 네. 또 공공 영역이 좋은 목표물이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공공 영역에 있는 자들의 경우는 도덕적으로 무엇이든 공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은 공직에 입후보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살든 남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어.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요. 네. 이를테면 이제 인권 유린자들에게서 돈을 버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정치 로비 회사를 차린 이후에 본격적으로 로비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제3세계 국가의 어떤 독재자에게 돈을 갈취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돈을 받았으니까 세계 경찰이라고 불리는 미국 정부를 독재자가 돈 준 만큼 그의 입맛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게 로저 스톤이고 거기서 이제 또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독재자에게 돈을 벌고 미국 정부를 이렇게 사삭 로비를 하고 네. 또 다시 독재자에게 돈을 벌고 이런 방식으로 그가 수입을 얻고 있는데 그는 이 얘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는 자유투사가 누군가에게는 테러리스트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한 일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인터뷰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 좀 들어보면 우리와는 좀 규칙이라는 기준, 도덕이라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지만 네. 여튼 승리하면 되고 그 승리를 통해 자신이 이득을 얻으면 되고 그러면 다 만사 오케이다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식이 세상의 진보에 그리고 유권자들의 삶에 도움이 될까라는 거는 정말 확실히 따져보아야 할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의 뒤틀린 정치 캠페인이 언제까지 통할까 싶은데 근데 결국은 대통령을 만들어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 사람에게도 굴곡이 있기는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 성추문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그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그래서 진실을 들이밀면 아님 말고라는 식으로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아까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자신의 어떤 업적에 마음에 드는 네이밍이다 하면은 오히려 자신을 홍보하는 것에 이용을 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혹자는 그가 이렇게 조금 굴곡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 뭔가 더 어둡고 더러움이 배가 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큐를 보다 보면 트럼프와 로저 스톤이 만난 거는 어쩌면 운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트럼프를 만난 건 생각보다 이전에 만났는데요. 로저 스톤이 레이건 후보 캠페인에서 연결된 사람들 덕분에 이제 트럼프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트럼프가 말을 꽤 잘하고 여러 방면으로 좀 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987년부터 출마를 제의했다고 합니다. 옛날이네요. 네, 그래서 일찍 후보로 나올 수도 있었으나 이제 여러 상황상 이제 맞지 않아서 한참 지나서 이제 그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캠페인 기간 동안에 그가 되게 잘했던 방식대로 온갖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음모론을 확산시켰는데요. 그가 이제 초등학교 때 거짓말을 확산시켜서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하는 방식을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활동을 했고 아이고. 사람들은 결국 선거에서 트럼프를 선택을 했죠. 근데 이 정치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대의를 토대로 하고 정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믿어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심란하긴 해요. 네, 뭔가
추잡하고 좀 더러운 네거티브라지만 네. 결국은 이게 사람을 당선시키게 하는 것을 보고 목표 지향적이라서 좀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목표를 위해서라면 뭐 아무 상관없이 돌지만 하면 될지 뭐 여러 생각이 드는 다큐였는데요. 네. 이제 로저 스톤이 또 했던 얘기 중에 흑색 선전과 돈만 있으면 미키마우스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되묻게 하는 사람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다큐를 보면은 먼 나라 미국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좀 우리랑은 여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요즘 우리나라의 사태를 본달까요?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이전에 한국에 뭔가 정치 지형상 있었던 여러 게이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또 먼 나란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주말에 좀 한창 화제에 올라온 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신문의 기사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 다큐 보시면서 정치란 음. 무엇인가, 음. 정의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의 위기를 통해 오히려 정치의 본질을 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정치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다큐멘터리 한 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킹메이커 로저 스톤이었고요.